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는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소망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새 아침이 됐는데 어떻게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 다시 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 귀한 한 개인이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의 원리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인데요.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국보급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화려한데 클림트는 황금빛 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이 황금빛이 아주 찬란하게 이 환희에 넘쳐서 이렇게 비춰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꽃동산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이 갖가지 꽃들이 이렇게 핀 꽃동산이 있고 그 꽃동산 위에 이 황금빛으로 두 남녀 연인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뒤로는 이제 별밤이 펼쳐지고 있어요. 남성의 모습을 보면 이 목 부분을 봐도 남성미가 정말 넘쳐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직함이나 이 용기, 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여성은 말 그대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이 말한 그런 아니마, 여성성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가녀린 하지만 매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성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일단 보면 이 여성과 남성의 제목, 이 만남에 대한 제목이 키스인데 사실은 이게 키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여성의 눈을 보면 이 여성이 정말 살아있는 걸까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모호함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환희입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제 단순하게 보지 않고 조금 생각을 하고 보면서 그리고 이리저리 다른 관점을 개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클림트가 살던 동시대에 클림트가 굉장히 좋아했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은 1896년인가 7년도에 그러니까 클림트의 키스가 나오기 한 10년 전에 그때 나왔고 클림트는 그 이론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동산과 그리고 두 남녀가 합쳐져 있는 이 모습을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겉에 이 선만, 외곽만 따라서 이렇게 삑 한번 돌아가 보면 그러면 이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키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흥분한 그 남성의 성징이 보입니다. 예,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그 남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아름답고 그 순결하고 고고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그 순간에 인간의 성적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남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퇴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또는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소년처럼 이 무지개나 파랑새,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욕망의 어떤 종착점, 종국적인 그 무엇을 상징할 때 이 남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프로이트한테는 사실은 이 남근이라는 단어는 그 반사회적인, 보통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림을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보면 사랑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클림트의 그림과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연결해서 보면 그냥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그림을,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원이고요. 세 번째 차원, 이제 마지막 차원으로 이제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남성과 여성이 합쳐져 있는데, 그런데 여성의 발끝만 이 둘의 결합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발끝이 마치 어떤 교통표지판의 화살표처럼, 방향표지판처럼 이렇게 동산 오른쪽에 밑으로 그 발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절벽이거든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절벽이고, 이 절벽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종국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그 의미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죽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논의할 때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우리 행복 소망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어떤 개념이나 동일한 사건, 환경 또는 사람, 무엇을 여러분이 경험하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이렇게, 또는 보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믿고 생각하는 케이스예요. 그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른 생각, 여러분 창의적 생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 창의적 생각을 한다. 잡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그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다른 생각.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그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이 그림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을 뜻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생각을 말합니다. 바른 생각, 진리의 생각, 지혜의 생각. 정말 우리 행복소망 식구분들이 모두 다 앞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행복에 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그것을 뭐 학식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또는 그냥 일반인들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그 차원도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할 것, 정말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그 바른 생각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 세상에 아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당연히 부자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떠올려 보면 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다른 일반적인 생각, 평범한 생각입니다. 평범한 관점에서 부자를 보면 부자는 돈이 은행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의 차원으로 넘어가 보면, 즉 연구하고 경험하는 이런 우리 이 학식의 차원에서 넘어가 보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자라든지 아니면 그 부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많은 사람, 그 잠재적인 능력이 많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남들이 모르는 어떤 굉장히 비싼 보물을 지니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거지처럼 보이는데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식이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부자, 정말 지혜의 관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진짜 부자는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요.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놀고 싶은 거,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진리의 차원에서 이 부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먼저 이야기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인간은 당연히 돈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첫 번째 단순한 차원의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이 산시산 수시수라고 하는 그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철 스님의 것은 아니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고승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생각의 세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산시산 수시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가까이 가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두 번째 이제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산불시산 수불시수. 왜 산은 산이 아니냐? 산이 아니라 꽃이고 나무고 잎이고 그리고 벌레고 온갖 것들이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생각인데, 근데 이제 지혜의 생각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다시 산시산 수시수가 돼요. 그럼 그때 산시산 수시수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가서 산을 보니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벌레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이렇게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감상하고 또 사용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산은 나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 선물이다, 이렇게 내가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선물은 사랑이구나. 그럼 산은 사랑이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는 산은 모든 것이 그냥 존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산은 사랑이니까 산시산 수시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사랑은 사랑이고 물도 사랑이라면 사랑은 또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봐도 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 소망의 차원에서는 이 산시산 수시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차원의 산시산 수시수의 차원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은 산이 아니다라고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냥 욕망을 집착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 평범한 삶, 단순한 삶, 그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자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1953년도에 그린 그 겨울비라는 그림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전모를 쓰고 이렇게 신사복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겨울비로 내리고 있다, 이게 보여요. 다 각각 얼굴은 다르고 방향도 다른데 모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삶이다. 그게 겨울의 비다. 겨울은 생명이 없는 계절이죠. 죽음의 계절.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실제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또는 그 자리에 둥둥 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삶에서 이탈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다. 그게 삼불시산 수불시수의 차원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험가가 되거나 특별한 자신이 원하는 삶, 이런 삶을 찾아가는 여행 작가가 되거나 우리 유명한 방송인이셨던 손민아 씨처럼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찾아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삼불시산 수불시수예요. 하지만 이제 산시산 수시수의 차원에 가면요, 이게 이 지혜의 차원에 가면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일을 내가 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는 지금 이 일과 관계없이 내 안에 행복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행복한 존재로 이 일을 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요. 행복은 doing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being,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국적인 우리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시산 수시수 마지막 차원의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클림트의 그림을 마지막에 죽음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세 종류의 생각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범한 생각이 있고요. 다른 생각이 있고 바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바른 생각을 그냥 단순히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에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결국 사랑이 아니고 욕망이다. 근데 욕망의 끝은 죽음과 같다. 왜냐하면 서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서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클림트의 키스 그림을 봐도요,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남자의 그림은 사각형 모습으로 되어 있고 여성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둘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얘기했는데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죽자. 그 이야기는 다시는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자. 그래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그때는 이제 그림을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프로이트가 말한 그 남성의 상징, 성징이라고 부르는 그 남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적인 욕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랑을 알고 만난 사람의 경우에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진정 사람, 인자, 이 중국의 사람 인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서 진정 사람이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 사람이 되어져서 진정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네, 오늘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꼭 모든 것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세 가지 생각의 종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봐요. 감사합니다.